고대 인어 신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어들이 태어난다. 상반신이 사람인 인어, 하반신이 사람인 인어. 그리고 그곳에는 가끔 기이한 존재가 태어난다. 상반신과 하반신 모두 물고기 형태인데 상하반신 모두 물고기이지만 그들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들은 물고기 인어라 불린다. 이들이 완전한 인어가 되기 위해서는 상반신이 사람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잡아와서 상반신을 뺏는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은 몹시 까다로워 만족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인어 세이렌과 에드워드는 물고기 인어를 납치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숨었다. 그들은 잡아온 물고기 인어를 투명 인어와 맞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인어 세이렌과 에드워드는 마을 깊은 곳 외진 개울에 물고기 인어를 잠시 풀어주었다. 물고기 인어는 그들을 개의치 않는 듯 개울에서 유영하며 편안하게 쉬었다. 첨벙거리는 물고기 인어의 모습은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여 그가 사람들을 잡아서 상반신을 뺏어간다고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세이렌이 에드워드에게 속삭였다. 물고기 인어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그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하는 말을 믿지 마. 에드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개울에서 헤엄치던 물고기 인어는 기분이 한껏 좋아진 듯 해맑은 얼굴로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가? 세이렌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물고기 인어는 관심 없는 듯 다시 신나게 놀았다. 한참이 지나 물고기 인어가 또 다시 물었다. 여기 계속 있어? 이번에도 세이렌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더 지나 질문을 계속하던 물고기 인어는 버둥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대체 나를 왜 데려온 거야? 세이렌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물고기 인어는 지친 듯 한쪽에 앉아 있었다. 밤이 되었다. 물고기 인어는 잠이 들었고 세이렌은 에드워드에게 다시 경고했다. 경계를 늦추지 마. 물고기 인어를 잘 보고 있어야 돼. 세이렌과 에드워드는 자는 척하며 물고기 인어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고기 인어는 어딘가로 조용히 가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 불이 꺼진 집을 하나하나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오두막에서 사람을 한 명 들쳐업고 나왔다. 물고기 인어, 거기서! 세이렌과 에드워드가 물고기 인어를 잡았다. 그리고 물고기 인어와 그가 잡은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변 한켠에서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나아갔다. 어두워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물에서는 비린내가 가득했고 당장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중간에는 해초들이 물길을 가로막아 앞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았다. 검은 해초와 검은 물을 헤치고 검은 천으로 나무들이 덮인 섬에 도착했다. 섬에 내린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바닥은 미끄러운 진흙이라 걷기 쉽지 않았고 날파리와 생선 썩은 냄새가 가득했다. 걷고 또 걸어 그들은 검정색의 판잣집을 발견했고 다 무너질 것 같은 판잣집의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부서져 있는 문틈으로 쉿 소리를 내며 뱀 한 마리가 나왔다. 소스라치게 놀란 일행은 뒤로 물러났는데 뱀은 따라오라는 듯이 문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일행은 문을 살짝 열었고 내부의 휘황찬란한 풍경에 놀랐다. 바깥의 을씨년한 풍경과 달리 아는 귀족의 저택 같았다. 심지어 몇 명의 인어도 보였다. 모자를 쓴 마법사가 우아하게 나왔다. 그 유명한 인어 세이렌과 에드워드로군. 아니, 물고기 인어까지? 세이렌이 대답했다. 인간을 사냥하고 있던 물고기 인어를 잡아왔어. 마법사가 말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물고기 인어를 잡으러 가던 참이야. 제발로 오다니 받아주도록 하지. 마법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세이렌이 재빨리 말했다. 대신 투명 인어를 줘. 마법사가 대답했다. 투명 인어는 내겐 없어. 몇 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희귀한 인어 수집가 에게 안내해주도록 하지. 물고기 인어.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군. 물고기 인어. 인어이지만 물고기 모양으로 태어난 기이한 존재. 모두 물고기 인어의 겉모습만 기억하는데 사실 그들은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어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트롤이나 사람으로 변신하는 인어도 있고 바닷속 해초를 끌어오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한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고기 인어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다. 마법사가 물고기 인어에게 물었다. 네가 가진 능력이 뭐니? 물고기 인어가 콧방귀를 뀐다. 흥, 내가 그걸 말할 것 같아? 마법사가 차분히 말한다. 그래, 그럼 널 사람들에게 넘기도록 하지. 여기 마을 사람을 잡아온 걸 보면 증거는 충분하고. 어디 보자, 현상금이. 물고기 인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에게 넘기다니, 사람들에게 넘기다니. 사람들에게 너를 넘기는 게 싫으면 네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말해. 물고기 인어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알았어. 저기 인어와 인간이 없는 데서 말해줄게. 마법사가 대답한다. 그래, 그래. 착하지. 저쪽 방에 가서 이야기하자. 마법사와 물고기 인어는 사이좋게 다른 방으로 건너갔다. 세이렌과 에드워드는 둘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둘은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해. 세이렌이 방문을 쾅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마법사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물고기 인어는 보이지 않았다. 세이렌과 에드워드가 서둘러 물고기 인어를 잡으러 갔다. 물고기 인어를 찾는 건 쉬웠는데 그가 개울에서 유유히 물장구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이렌이 외쳤다. 물고기 인어. 물고기 인어가 대답했다. 왜? 마법사가 내 능력을 알려달래서 보여준 것뿐인데. 그렇다. 물고기 인어의 능력은 손에서 독을 뿜어내는 것이었다. 그때 어느샌가 나타난 마법사가 소리쳤다. 네 능력을 이제 알았지. 기절했던 그는 깨어나자마자 둘을 뒤따라왔던 것이다. 마법사는 물고기 인어에게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 인어는 잡혔다. 마법사가 세이렌과 에드워드에게 소리쳤다. 내가 데려간다. 물고기 인어가 마법사에게 독을 쓴 터라 세이렌과 에드워드는 그를 데려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부글부글. 마법사는 물고기 인어를 물속에 넣어놓고 독을 뽑고 있었다. 투명한 물이 금세 어두운 색으로 변해서 끓고 있었다. 독을 다 뽑힌 물고기 인어는 기진맥진해서 물속에 힘없이 떠 있었다. 마법사가 다시 말했다.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그리고 그는 마법을 걸어 물고기 인어를 사람으로 만든 후 바다에 던져버렸다. 마법에 걸려 사람이 된 물고기 인어를 다른 물고기 인어가 발견했다. 그는 인간을 사냥하러 마을에 가고 있었다. 물론 자신의 물고기 모양 상체를 인간의 상체로 바꾸려고. 이게 웬 거야, 완벽하네. 그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사람 형태를 발견했다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완벽한 인어가 되기 위해 사람 형태인 그의 상체를 입기 시작했다. 안 돼. 물고기 인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사냥을 가던 물고기 인어는 이제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인 완벽한 인어가 될 수 있다. 두근두근.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여전히 물고기 인어인 것을 발견하고 괴성을 질렀다.
사람의 껍질을 입었는데 왜 인어가 될 수 없지? 절망한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마법사는 그 물고기 인어도 사람으로 만들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 인어가 그가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상체를 뺏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법사의 벽장에는 물고기 인어들에게 뺏은 능력들이 가득 찼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수학자 덥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이렌과 에드워드는 투명 인어를 찾기 위해 희귀한 인어 수집가를 만나러 떠났는데, 그들에게 마법사는 어두운 빛이 나는 자줏빛 돌멩이를 쥐어주었다.